네, 척추관 협착증의 현황을 보시면 2012년 기준으로 114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 병으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90%는 5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노화가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와 함께 여러 번 저희가 다룬 주제이기도 한데 척추관, 이 척추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다발이 내려가는 관에 플라그 같이 저렇게 이제 이물질이 끼면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다리저림이라든지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플라그가 끼는 원인은 연령이 증가하게 되고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척추 관절에 마모가 생긴다든지 무리한 동작을 많이 해서 인대 손상이 있다든지 이럴 때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염증이 누적된 이런 염증들이 들로 인해서 인대가 두꺼워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척추관과 추간공을 좁혀서 신경을 눌러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이제 증상적으로 보면 디스크와 증상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치료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별다른 차이는 없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치료 방법을 보시면 생활습관, 즉 이제 금연을 한다든지 체중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술을 줄이신다든지 이런 생활에서의 개선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운동으로는 코어 운동이라든지 허리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실 수 있고 보존적 치료라고 해서 물리치료라든지 흔히 처방하는 이제 진통제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한의원에서는 침 치료를 받거나 한약을 드신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비수술적 요법으로 신경 성형 수술이라고 해서 많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시술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수술을 하시면 이제 척추 후궁을 절개해서 신경 다발을 비껴낸 다음에 저렇게 이제 이물질이 낀 것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은 이제 전신 마취를 하게 되고 또 예전에는 이 수술 부위가 좀 컸기 때문에 이제 무리가 많이 따랐지만 최근에 이제 내시경이라든지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아주 최소한의 절개로 이제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오늘 이렇게 사연을 주신 분 경우에는 연세가 90세가 되시다 보니까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주로 보면 60대 이상의 분들은 디스크든 협착이든 척추관 협착증이든 이런 세 가지 종류로 인해서 이제 종아리가 걷다 보면 터질 것 같다든지 자다 보면 이제 쥐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증상들을 호소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사례자분께서도 이제 고관절 부위가 아프다거나 뭐 조금만 걸어도 이제 100m도 못 걷는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관절 주위에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서 그 근육을 치료를 했을 때 빠르게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테니스 공 같은 것들을 이제 엉덩이 오목한 부분에 넣고 옆으로 누워서 이제 굴린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이제 고식적으로는 해볼 수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이제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이 좀 꺼려지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것들은 이제 가족들과 잘 상의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척추협착증의 경우에는 이제 퇴행성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제 특히 증상 발현이 대부분 50대 이상, 60대 이후에 많이 이제 호발을 하게 되는 증상이고요. 이 퇴행성 질환인 만큼 단순하게 이제 척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척추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이제 힘을 잃게 될 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이제 폐경이라는 걸 겪고 이제 호르몬이 이제
이제 호르몬 변화로 인한 이제 여성분들한테서 더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척추 간내의 어떤 이제 원인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를 같이 봐야만 치료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척추 협착증은 어떤 이제 영상의학적인 진단을 받기 이전에 이제 환자분께서 이제 호소하시는 이야기만 잘 들어도 이제 어느 정도인지 감별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보행 시에 통증이 생기는지, 그리고 생긴다고 하면 과연 몇 미터나 걸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잠시라도 쉬고 나면 다시 통증이 얼마나 이제 완화가 되시는지 등을 보고 이제 진단을 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척추협착증 자가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척추협착증 같은 경우는 허리를 이제 앞으로 숙일 때 편해집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눕는 게 힘드시고 새벽이나 아침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게 됩니다. 특히 종아리 부위에 쥐가 많이 나실 거고요. 이 오후에 양쪽 다리가 마치 나무처럼 무거우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저 정도 거리면 충분히 잘 걷던 거리가 이제 한두 번 쉬어가지 않으면 걷기 힘드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게 많을수록 이제 척추 협착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시고요. 그리고 이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질환과 좀 감별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허리 디스크와 이 척추 협착증의 이제 가장 큰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허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이제 젖힐 때 아프고, 이제 디스크의 경우는 앞으로 굽힐 때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협착증의 경우에는 이제 누웠다 일어나기 힘들지만 이래도 걷기 시작하면 통증이 조금 완화되시는데, 허리 디스크면 누우면 이제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협착증의 경우에는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고, 그리고 양쪽 동아리가 이제 쥐어 짜듯이 아픕니다. 그리고 디스크의 경우에는 허리에서 다리로 당기듯이 아프고 편측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노화에 의한 질환인 만큼 60대 이상에서 척추관 협착증은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디스크는 50대 이하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허리 디스크와 이제 허리가 아프다는 거는 동일하지만 이렇게 감별 진단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이제 척추 협착증, 아까 이제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제 연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 이제 내가 지금 다리 저림이 너무 심해서 100m도 걸을 수 없거나, 아니면 이 나무처럼 이 감각이 너무 없어져서 내가 신발을 신었는지 벗었는지 벗겨졌는지도 모르고 발을 다쳤는데도 아픈 거를 못 느끼실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수술을 받으시는 거를 더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수술을 한번 받게 되면 그 부분에 이제 근력이나 인대가 한번 또 손상을 받는 것이다 보니까 다시 이제 척추 협착증이 이제 치료가 됐다고 하여도 재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최근 그 발표에 의하면 이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 14%의 환자분들이 5년 내에 다시 재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10명 중에 1명은 다시 5년 안에 재발을 하고, 재발로 인해서 통증을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또 수술을 하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 보고에 의하면 최근 이 척추 협착증 환자 자체 수는 줄었는데 수술 건수는 늘었다고 합니다. 즉, 한 번 수술을 받기 시작한 환자가 계속적으로 수술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수술을 결심을 하고 나면 계속적인 수술 처치 외에는 이제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아까 이제 환자분께서 여쭤보신 것처럼 수술을 하지 않고 어떤 처치를 받으실 수 있는지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척추 협착증은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이제 노화일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이제 근력을 많이 잃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근육하고 인대 자체를 좀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치료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약침 치료나 이제 침 치료 그다음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약침 치료 같은 경우는 단순히 척추 협착증뿐만 아니라 그 협착증으로 인해서 생겨난 주변의 염증과 부종으로 발생되는 통증을 좀 즉각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에 의해서 기능 저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약, 특히 이제 팔미지향탕 같은 계열의 이제 탕약 복용을 통하여서도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육을 강하게 해주고 약침 치료, 침 치료를 받는 것도 좋지만 이 집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생활 관리도 매우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허리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최대한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제 과도하게 허리 비틀기를 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약수터나 아니면 운동하시는 곳에 많이 가보면 허리 비틀기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심각하게 이게 손상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영이나 자전거 등의 이제 전신적인 근육을 강화시켜 줘야 이제 허리 쪽 근육도 같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수영, 그다음에 자전거, 뭐 기타 걷기 등의 운동을 좀 해주시고 특히나 산책을 통해서 이제 걷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이 산책을 하게 되면 이제 햇빛을 받게 돼서 비타민 D가 이제 촉진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근육 강화라든지 이런 데에도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적인 통증이 심각한 게 지나가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1시간 이내 길지 않은 이제 산행을 통해서 근력 강화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